좀 해보면 뭐 지금 투자에서 챕터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재무 분석이 제일 중요한 분석이 아니고 재무 분석에서 시작돼서 그냥 현상 분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냥 재무 수치가 올해 발생한 게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을 하려면 올해 발생한 일들이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보고 나서 현실에서 그 일들이 내년까지 될 경우에 이제 그러면 내년 재무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소셜 커머스 3개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소셜 커머스를 이제 3년으로 그러니까 적자라서 너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는 게. 근데 결국 그럼 흑자 전환을 언제 할 수 있는지를 찾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를 보고 나서 아 이게 문제라서 이게 바뀌면 흑자 전환이 되겠네를 현실에서 파악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단어로 하고 나면 그 현실적인 게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냥 예를 들 때 막 환율이 뭔가 지금 되게 안 좋아서 이익이 주네. 근데 환율이 높아지면 이익이 다시 늘겠네 라고 한 다음에 환율이 늘면 그럼 현대차 이익이 늘겠네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거기서 커머스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워렌 버핏 강독을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워렌 버핏 강독에서 등장을 할 텐데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10불을 올리고도 잠을 푹 잘 수 내일부터 10불을 올릴 건데 푹 잘 수 있는 비즈니스랑 1센트, 그러니까 10센트를 올리고도 잠을 못 자겠는 비즈니스 2개가 있는데 전제가 더 좋은 거라고. 올린다는 게 뭐? 가격 인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그때 얘기했었나요? 그게 가격 결정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소셜 커머스는 기본적으로는 가격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이 없다는 거를 이제 비즈니스적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전환 비용이 있느냐 약간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얘기했었나요? 유통에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커머스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짜 쿠팡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라는 이슈에서 이마트는 그러니까 가까운 거가 있어요. 거리상으로 여전히 다른 데를 가기가 어려운데 커머스는 다른 데 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커지면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존도 돈을 못 버는데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고 물류 쪽 개선에서도 쿠팡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마존은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을 해서 물류 비용을 낮추자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결국 물류 비용을 낮춰야 돼서. 근데 쿠팡은 사람을 더 잘 써서 친절함을 하는 거면 비용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지 저는 애초에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모델 자체가 투자를 했을 때 리턴이 있느냐라는 모델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들에 대한 지불 용의가 그 면에서 발생을 하냐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그 로켓 배송을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삼다수를 원래 이제 위메프는 800원에 파는데 그래서 쿠팡맨이 친절하기 때문에 1100원에 판다면 사람들이 쿠팡에서 살 거냐라는 게 이제 그 지불 용의를 반영한 건데 저는 아닌 거 같거든요. 그 친절함에 대해 돈을 낼 건지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더 막 예를 들면 맥도날드의 그런 서비스 이런 거가 다 그냥 사람이랑 대면을 안 하고 오히려 더 기계로 하는 그냥 인간의 자발적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 친절함이라는 걸 그만큼을 주고 살지가 아까 그냥 인간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 여전히 저는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손정에도 투자했는데 저는 부정적이지만 뭐 아마존이 안 오른 건 아니거든요. 약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납득은 못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유통에서는 그러니까 PB가 결정을 지어요. PB. 그러니까 PB가 이익률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B를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섞느냐에 대한 이슈가 PB가 뭐예요? 퍼렐 브랜드. 저 노브랜드 이 휴지요.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브랜드가 쌓인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쌓였기 때문에 AWS가 잘 된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아마존은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거니까요. 신뢰가 대단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신뢰가 대단해서 세컨 아이템을 냈을 때 잘 될 거야로 정말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21세기적 방식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 이익이 언젠간 터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여전히 아까 내 돈 1000억을 냈을 때 계속 200억을 주는 회사가 있고 그런 회사는 막 10억을 주는 회사에 가깝거든요. 막 PER 약간 이런 개념들이 왜냐면 적자를 주기도 했었으니까 약간 그런 개념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도 그런데 미국 기업은 생각보다 캐시플로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캐시플로우로 보는 게 더 맞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은 근데 감가상각에 대한 생각이 좀 견해가 다른 거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하면서 그래도 오늘 수업을 듣고 조금 위안을 얻었는데 맨 처음에 오늘 수업 전까지는 재무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커가지고 근데 이 숫자로만 보면은 그렇게 크게 막 많은 정보를 찾기 어렵잖아요. 일단 비상장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그 밑에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해진 것 같아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그 커머스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무조건 싸게고 그 싸게 다음이 빠르게 나한테 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싸게에서는 사실 3사 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빠르게 해서 쿠팡이 그러니까 저는 아마존이 기존 물류 체계가 뭐 2주 미국 내에서 2주 막 걸리는 그 넓은 땅덩어리를 뭔가 나름대로의 물류 체계를 통해서 해결했다 이건 되게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는데 쿠팡에서 뭐 이틀 어차피 어느 커머스에서 하나 이틀이면 오는데 이틀 올 걸 하루 오고 그걸 좀 더 친절하게 온다가 별로 커머스에서 본질적인 엣지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이 투자를 계속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가격 경쟁에서 만약에 누군가 살아남는 자가 이걸 다 장악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나 재무적으로 이 싸움인데 저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쿠팡이 이제 그 손정희가 여기서 수업했는데 손정희가 투자한 1조를 지금 작년과 올해 꽤 많이 썼고 내년에 또 계속해서 이걸 이어가려면 새로운 투자가 와야 되는데 과연 쿠팡이 이제 기업 가치가 벌써 이제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으로 5조가 됐는데 다른 게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깎으면서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걸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손정희의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왜 했을까라는 게 조금 저는 좀 납득되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답을 하자면 손정에는 1조 정도는 그냥 해볼 수 있어요. 약간 뭔가 그거가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거에 가깝긴 하고 뭐 워낙 그 걔가 알리바바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른 애들이 죽으면 이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데 진짜 죽을 수 있냐라는 얘기가 사실 이게 그냥 2, 3, 4를 비교를 하지만 사실 3, 4를 비교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쵸. 약간 오히려 이마트 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돈을 벌고 있는 옥션 같은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걔네는 흑자가 나는데 약간 도대체 어떻게 흑자가 나는지 되게 걔는 수수료 모델이라 그럴 텐데 왜 그러면 수수료 모델보다 다른 게 별로일지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적 파인딩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그냥 유저 입장에서 정말 그러니까 이 업 자체를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업 자체가 사실 공급자적 시각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냥 소비자적 시각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다 뿐이라서 약간 그런 관점으로 좀 확장을 해서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3사 비교라고 해서 3사를 비교. 아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자체로 보면은 네. 이제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주마켓 옥션이 제일 네. 크고 그다음에 11번가 하고 있는 SK 프렌즈 그 다음으로 네. 크고 막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델이 좀 다른 게 아마존이나 쿠팡은 네. 이제 상품을 직접 자기네가 사서 파는 구조로 가고 뭐 이베이나 이런 애들은 여전히 수수료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상품을 하는 이유가 이제 매출의 뻥튀기를 통해서 뭔가 다른 경쟁자를 빨리 죽이겠다라는 구조인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 선택이 더 안 좋지 않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이제 3사 중에서 그나마 위메프가 제일 나은 것 같다라고 쓴 이유가 이제 그 부분에서 제일 건전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커머스 자체로 뭔가 잘 된 건 아니고 다 부수적인 걸 알리페이를 넣는다든지 AWS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커머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지은 게 되게 뭔가 벤처에서 하기 좋은 아이템인 건데 현금이 바로바로 꽂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다 좀 별로 좋지 않은 비즈니스인 것 같다 약간 이런 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도 동의해. 근데 그 상품 사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입이냐 아니냐였을 때 그냥 이게 환불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비즈니스적 차원에서는 그게 환불을 안 받는 거면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돈 벌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자체에 대한 베팅과 큐레이션 개념이 들어가서 그래야 돈을 벌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수수료 비즈니스보다 더 자기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난 돈을 벌 거야라고 하는 거에 더 가까운 개념. 그러니까 결국 재고를 떠왔느냐 안 떠왔느냐에 대한 얘기니까. 네, 영호님은 편의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제 그냥 제가 이제 통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수업 내용 등을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소비자적 관점과 재무적 관점과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 합쳐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막 현우이 같은 경우에 막 리뷰도 이렇게 따준 게 그냥 여전히 소비자적 관점이랑 재무적 관점을 합치려고 한 거라서 이제 편의점 관련해서도 여전히 숫자 등이 이제 같이 아까 뭔가 통계나 얘기할 때처럼 있으면 더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긴 봤는데 네. 다 그게 한 옮기면서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확인했어요. 보고. 출력해서 PDF 보내지. 뭐 아니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것만 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편의점이 기본적으로 원래 될 때 안 될 때에 대해 얘기할 때는 인간에 대한 그 감각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걸 진짜 싫어한대요. 그래서 편의점이 처음에 될 때는 슈퍼마켓 그러니까 그냥 동네 구멍가게에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통일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작업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그냥 현대화해서 그냥 딱 보면 대충 이건 어디 있겠지라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주는 게 그 질문을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거 자체에서 나오는 뭔가 효율성 약간 이런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 관점에서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인데 지금 어쨌든 그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의해서 여전히 이제 더 비싸도 되는가 접근성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기준인가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편의점은 접근성이 실제로는 중요해서 마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한테 접근성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얘기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막 더 팔았어야 하면 좋겠는 거 이럴 때 막 커피 머신이 있는데 그러면 커피 지금 거기 세븐일레븐이 해서 엄청 잘 되는 거 알죠? 지금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PB 안 그래도 그게 되게 그냥 그거에서는 궁금해서 네. 진짜 PB를 얼마나 사나 이렇게 사람들 네. 이렇게 보고 있었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산단 말이에요. 네. 생각보다. 맞아. 근데 그게 실제로 나중에 얘네 영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를 보면 그냥 이거 얘네 그 매출 뜯어보면 담배가 그냥 거의 갑인데. 갑인데 근데 약간 CNC잖아. 그러니까 선택 불가능 영역이잖아요. 응. 담배 판매량을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담배를 빼놓고 봐도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얘네 중에서 PB가 얼마나 많이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가. 이익률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매출적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어떻게 찾아봐요? 그건 그냥 감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증명해 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이마트 같은 걸로 찾아볼 수 있죠. 먼저는 그냥 더 PB 상품이 먼저 있었던 애들. 뭐 아니면 월마트로 찾아볼 수도 있고 뭔가 좀 더 그냥 그 막 세븐일레븐 일본 사례를 보면 네. 걔네들 진짜 잘하잖아요. 네, 막 네. 그거를 봐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나? 그리고 그게 똑같이 세븐일레븐처럼 일본에서 걔네는 직영으로 해서 만들거나 막 직접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적용이 되나? 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떠면 적용이 되고 어떠면 적용이 안 돼요? 그게 걔네들 거기서 뭐 세븐일레븐 사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서 그때 먹어보면서 느꼈던 건 뭐 진짜 맛이 괜찮다라는 거였었는데 그럼 그게 GS25나 뭐 이런 게서 CU에서 만든 게 정말 맛있다라는 그거 느낌이 먹어봐야지. 아니 안 그렇잖아. 먹어서 근데 먹어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GS25 네, 이런 네. 거는 그래서 GS25 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럼 이게 워킹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해야 네, 되는 그리고 이제 본인 맛만 생각하지 말고 뭐 블로그 검색을 해본다든지 약간 이런 걸 해서 사람들 반응을 봐야죠. 막 약간 그냥